자, 버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부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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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혼자 남이 없어도 혼자서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2025년 3월 6일부터 새말기 첫걸음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많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 부처님의 정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이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과 굴리기 지금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일과를 굴려서 내 몸과 마음에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습관을 붙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좋은 습관을 내 몸과 마음에 붙인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습관을 좀 붙여놔도 이 습관이 무너지는 건 또 하루아침이라요.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가장 말하자면 직접적인 방법이 일과굴릭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진문자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 쓰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십시오. 예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감사노트와 정진문자 필사는 그 천일결사 노트에 직접 쓰시고, 또 내가 이제 그날 공부를 하다가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자, 예불은 예불송으로 하는데 반드시 예불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냥 바깥으로 그냥 이걸 뭐라고 하나, 뿜어버린다고 하나, 내 소리를 내가 거두어서 듣지를 않고 내 소리를 그냥 뿜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뿜어버리면은 그냥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막 씹어버리지. 씹으리지 그게. 그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 소리를 듣는, 물론 이게 반문문성이지만 자기 성품을 되밟히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딱 이렇게 내 말소리를 내가 들어. 그게 훈련이 돼요. 이 예불할 때 자기 소리를 자꾸만 듣는 훈련을 하면 평소에 내 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러면 이제 말을 딱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3초만 멈추면 성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소리를 내가 들어. 내 소리를. 그러면 이제 예불할 때 자꾸 그래서 예불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글쎄 소리 듣는 거는 몇 초 안 될걸요. 맨 딴 생각하죠. 이 예불하는 그 순간에만 수만 번 생각이 오락가락 하죠. 그래서 놓쳤다가 듣다가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불할 때는 내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모습공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모습공식을 추가해서 아침에 6개, 아침에 알람을 맞춰 놓으라고 했죠. 점심때 알람을 맞춰 놓고 6개, 저녁에 6개를 꼭, 그럼 하루에 18개밖에 안 돼요. 그죠? 내 눈앞에 있는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씩 콕 집어서 한다. 이게 참 중요한데, 저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우리 등광보살님 아이디어인데, 한 번의 낚시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낚싯대 이렇게 갈고리가 있으면 딱 하면은 한 마리 고기를 딱 잡아 올리잖아요. 그거 하듯이 딱 모습공식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콕 집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편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여기에 그거 하는 순간에는 딱 스마트폰에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을 딱 집중을 한다.
눈과 마음을. 어떤 사람 이걸 이제 모습 공식을 처음에 할 때는 쌈박하니까 막 그렇게 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래버려. 안 봐. 마음도 여기 없어. 뭘로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뭐든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조금만 좀 익숙하면 우리는 건넘죠. 건넘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음을 딱 모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큰 것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뭐 큰 것만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 뭐 노트북, 책상, 뭐 저기 뭐고 의자, 뭐 그다음에 저기 뭐고 이런 녹음 저기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간, 빛, 내 눈 이런 것이 다 빛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 6개를 하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6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이렇게 6개를 하라고. 왜 이렇게 빛깔부터 하라고 하냐면, 몸뚱이도 빛깔에 들어가요. 몸뚱이를 딱 잡을 수 있으면은 진짜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가 잘 안 잡아져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꾸 밖으로 보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자꾸 밖으로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반드시 뭘 붙이라고 했죠? 제가 뭘 붙이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걸 꼭 붙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이걸 꼭 붙여. 그다음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잘 돼야 뭐가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됩니다. 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새말기가 저절로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이 스마트폰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지요? 연기죠, 연기.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연기라고, 연기. 인과법이라고,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이 스마트폰이 생겼어. 스마트폰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게 어떤다? 변한다. 변한다. 그 다음에 헛것이다. 가짜다.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변하고 있죠.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사라지죠. 그러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죠. 생긴 거는. 그래서 헛것인 것이에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이 스마트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빛깔에 대해서 계속 내가 잘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연기. 그래서 공성, 공하다. 그래서 뭐하다? 공하다. 연기와 공성.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제법무화지요. 이건 재행무상이 될 것이고, 재행무상, 제법무화가 한 몸이지, 한 몸. 변하니까 거기에 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이에요. 내가 지금 연기와 부처님 초기 경전을 보면 연기를 알면 부처님 법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연기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전부 헛것이는 걸 아는 것이죠.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럼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다.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는데 나는 뭐라고 하느냐? 자꾸만 이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해. 내 거라고. 만약에 딴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내 몸에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막 분노가 끓어오르죠. 또 내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분노가 끌어올라. 왜 그러냐? 나라고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우리가 삼세 육추를 배우게 되죠. 대승기신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상속이 되고 어떻게 거기에서 그걸 집착을 해서 이렇게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지, 그게 이제 기신론에서 삼세육추라고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쫙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배우기는 조금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이제 능엄경과 이제 태승기신론을 배우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기초가 안 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모습 공식으로 먼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 실제로 이거를 자꾸만 적용을 해봐서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빛깔로 이제 하죠. 여기 조금 있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게 나야. 지금 이게 나라고. 나면 지금은 전부 다 밖을 보고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서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아니 돼. 나는 아니 되고, 나는 언제든지 밖을 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밖을 봐. 여기 밖이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늘 아니고, 늘 내가 밖을 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주체라고 하죠. 주체. 그 다음에 밖을 뭐라고 하느냐? 객체라고 하죠. 대상이라고 하지. 나 이외는 전부 대상이야.
나 이외는 몽땅 대상이라고. 그래서 계속 방만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네.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빛깔만 하는 게 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법진, 생각, 감정 이런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좋다라는 것이 지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도 어떤 조건이냐? 내가 그것을 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억과 지식과 정보 거기에 이득이 되면 좋다라고 하고 내가 거기에 손해가 되면 싫다라고 하거든요. 그 딱 기준이 뭐냐? 나거든. 나. 기준이 딱 나거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싫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좋다와 싫다도 그래서 나중 되면 딱 좋다라는 생각이 싹 올라와.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멈춰. 좋다라는 것이 지 혼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어머 좋다 생각이 나는 동시에 뭐야? 요거 변하고 할 것이지 해서 그 좋다에 어떻게 한다?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좋다에 머물지 않고 싫다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죠.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좋다 싫다에 계속 끄달리는 거죠. 좋다 싫다에 계속 끄달리면은 번뇌라. 거기서 번뇌를 일으켜. 번뇌를 일으키면 뭐다? 몽땅 괴로움이죠.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부처님의 공부는 뭐냐 하면은 가장 뿌리 근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뭇가지나 뭐 잎이나 이걸로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자 변한다고 것이다 멈춰. 뭐 의자 이게 뭐 별로 뭐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뭐 없어지든 뭐 남이 가져가든 아무 상관을 안 하죠. 이 의자가 금으로 만들었다 이래 봅시다. 이게 금으로 만든 의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와이고 이거 남이 들고 갈까봐 이게 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날까봐 전전긍긍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고 어느 저기 그 도시더라? 거기에 황금박쥐 그 금으로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몇만 킬로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장인 되시는 분이 엄청나게 그걸 많이 받아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요새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요새 보니까는 막 그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도난 당할까봐 엄청나게 거기 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도난 방지 시설을. 이게 뭐 별거 아니면은 그렇겠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집착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그걸 남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다. 뭐 그게 조금 어떻게 됐다면은 이 마음에 굉장히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거기 압구정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IMF 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그 IMF 때는 굉장히 아파트 값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도 거기가 생활권에서 잘 못 벗어나잖아. 자기의 그 권역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엄청 올랐죠. 뭐 몇십억 하죠. 4, 50억 막 이렇게 하죠, 집이. 근데 이제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압구정동을 지나가면 어쩐가 뭐 이게 이 가슴이 짠한 거라. 가슴이 찌릿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찌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야? 내 집착이죠. 집착이죠.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그 말하자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몸뚱이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 근데 정작 그 물건의 주인인 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계속 밖을 보고 나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안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냥 자기가 뭐 나에게로 다가올 수가 없어. 보통은 나에게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해.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럼 나에게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 주위에 있는 물건이 주인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업식으로 보는 이런 모든 것이 주인이 돼서 내가 거기 맨날 끄달려 다녀요. 나는 완전 종이에요. 종. 그런 것들의 종이라고, 종.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종인 줄 자각을 못하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산보를 가거든요. 우리가 그 수리산 밑이라서 산보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가면 강아지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나와요. 강아지 기르는 집이 많아요. 근데 그 강아지 목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다녀서 강아지는 그냥 풀숲에서 그냥 냄새도 맡고 거기서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좀 거기서 많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주인은 또 자기 갈 길 가야 되니까 뭐 끌어버리죠. 그러면 목이 이리 끌리니까 이제 끌고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에 사슬을 딱 묶는 거예요. 그래갖고 욕심, 탐, 그 다음에 썩냄, 어리석음이 주인이라. 거기에 그냥 목을 남이 안 맸어. 자기 스스로 딱 그 고리를 엮어가지고 그 탐진치 따라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자각이 안 돼.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얘기하는 것이 매일 혼자 스스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일과 굴리기 합시다. 일과 굴리기 합시다. 2015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불러갖고 지금 제4차 3,000일이 지나고 지금 이제 60 며칠이 됐잖아요. 근데 1,000일, 2,000일도 안 하는 사람 있었어요. 1,000일, 2,000일이 있잖아요. 3,000일이 지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매일 혼자 주도적으로 애들한테는 막 주도적으로 네가 스스로 뭐를 하라 막 이렇게 애들한테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해. 그죠? 자기는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쭉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길이 보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 루틴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매일매일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행에 옮기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그걸 저기 13번에 그 EBS에 저기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하시는 그걸 한 분이 내가 우연히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이 상당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울림이라고. 그러니까 딱 우리 공부하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왜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죠? 별책 부록에 넣거나 그냥 다 버리고 앉아라, 좌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CEO신 원강도반님은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좌선을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감정적이건 내 바깥의 상황이건 외부의 것이든 내부의 것이든 외부의 문제도 있고 내부의 문제가 있죠. 요새는 내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그 이제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나와 문제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이외에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나. 근데 문제하고 나하고 떨어지면 나의 인연과 조건을 다 내려놔버려. 그러면 다 그 바운다리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운동하고 습관하고, 산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산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스마트폰도 다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놓고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걸으면, 공기도 마시고, 바람도 느끼고, 또 이제 낙엽이 있으면 낙엽 소리, 밟는 소리도 듣고, 낙엽 냄새도 맡고,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문득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점, 또 문제점, 또는 어떤 것이 갑자기 내가 낙엽을 탁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 문제하고 딱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내가 싹 다 놔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 해결점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울린다는 겁니다. 뭘 막 하고 있을 때는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실제로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막 기운차고 너무 뭐라고 할까 되게 활기차게 막 그런 게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듣는 사람은 알거든요. 저분은 저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막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 당신이 이제 그걸 쭉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칸트가 이제 하루에 이제 꼭 1시간씩 산책을 했다는 거거든요. 산책을 하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시계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칸트가 딱 산책을 하면 딱 그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루틴을 가지고 산책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산책이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완전히 맨몸으로 몸도 마음도 싹 비우고 걸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그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때 어울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깨닫고 싶고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그죠? 그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하고 싶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은데 행복하고 싶은 것도 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나거든요. 근데 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관심이 많지 그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늘 밖으로 보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그래서 늘 밖으로 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바깥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전부 다 가짜구나. 이런 이제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는 가짜지? 이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아. 머물 수 없는 것인가 헛것인 걸 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머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 번뇌, 그 다음 고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끊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거지요.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원래의 그 근본 뿌리, 그 근원을 캐자는 거거든. 그 근원을 캐서 그 근본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주자화를 하면 그 원리대로 하면 그대로 자유인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본래 우리의 그 본래 성품, 우리의 불성은 뭘 얻거나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 구족해 있다. 본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도, 내가 행복해도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라.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파악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빛깔에 대해서 하죠. 그 다음에 소리도 있다가 없다가, 있는 소리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 그럼 마음이 울렁울렁해. 좋아서 업이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 그러면 화가 나서 또 마음이 울렁울렁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에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울렁거리는 거를 보지요. 또 소리를 딱 들으면 그 소리가 좋다 하는 소리도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을 쏟다. 싫다 하는 소리도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을 쏟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 그렇게 되면 이제 촉감, 각이죠. 각, 견문각이니까 감각이죠. 냄새, 맛, 그 다음에 다찔림, 이 촉감이죠.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법진이죠. 생각거리죠.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실제적으로 생각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거든요. 생각이 많아. 그 무엇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러면 끝인데 그 무엇을 또 보면 거기에서 막 생각을 거듭한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내 생각이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 실제로 그 팩트가 아니잖아. 내 생각이잖아. 이렇게 딱 확연하게 내가 딱 그거를 구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막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정말 사실인 양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을 딱 훈련을 하면 그것이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요. 화를 딱 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화가 계속 내가 평생 동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 때 화가 생겼다가 어떤 상황이 지나면 화가 또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변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는 자기 인생살이가 좀 편해지겠죠. 내 인생살이가 좀 편해지겠죠. 두 번째는 사실대로 보는 힘이 길러지겠죠. 통찰하는 힘이 길러지고 멈추는 힘이 길러지겠죠. 멈추는 힘이 길러지고 통찰하는 힘만 길러지면 무서울 거 없지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다시 모습공식 6개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깔. 자, 천천히 하십시오.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걸 붙여서 합니다. 자, 6개 하십시오.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이게 이제 책이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그 모습공식 하기 전에는 이걸 뭘로 본다? 그냥 책 이름으로 보게 되죠. 책. 저거 책이구나. 관심도 없어. 책이구나. 이렇게 봐.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이렇게 보죠. 근데 자꾸만 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을 딱 보니까 책이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되고, 이 책이 펄프로 되어 있고, 이게 그 글자가 되어 있고, 껍질이 이리 있고, 또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 책이 지금 직사각형, 직육면체죠. 직육면체고,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보게 돼요. 그거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게 길러지냐면 관찰력이 길러져요. 관찰하는 거. 보통은 어떻게 보느냐? 볼로 봐. 보통은 쑥 지나가도 몰라.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만약에 마카펜, 스마트폰을 딱 본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뭐 스마트폰 이렇게 하지만, 스마트폰에 지금 제 거는, 이거, 지금 렌즈가, 이 렌즈요? 렌즈가 4개네? 요거는 지금, 길이가 몇 센치 정도 되네?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희한하게. 근데 이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정말로 실제로 제가 어디를 갔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모자를 쓰고 어떤 모양이고 옷은 뭘 입고 순간적으로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그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내가 모습 공식을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봐도 내가 사물을 이렇게 예사로 보지 않구나. 그런 힘이 길러졌구나. 내가 그걸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볼 때 그냥 여사로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보는 그 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습 공식을 하면서 길러진 것이죠. 모습 공식을 하면서 길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뭐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가면 왜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이거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업식으로 보는 세상, 실제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이제 새말기 첫걸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우선 해보자는 거죠. 우선 해보면 어떻게 된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관찰, 멈춤,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이 생기면서 관찰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그걸 내가 이미 알아. 이미 변한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멈추게 되는 거죠. 관찰을 해야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멈추면 뭐다? 사실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번에 어느 스님이 그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 베스트셀러였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거 어떻게 멈출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멈출래? 멈추면 보이는 것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또 왜 멈춰야 되는데? 왜 멈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또 무엇을 멈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기가 모습 공식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뭐라나 공부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